안녕하세요. 삼세트로입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일단 블로그에는 그 10월 초쯤에 상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하게 되면 공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동안은 이제 이 한 달간은 가족처럼 함께 해주셨던 이제 많은 내담자분들이랑 그리고 저랑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보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어서 좋은 기운으로 다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연락도 좀 많이 주시는데 답장이 좀 지연돼서 죄송하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담은 아직까지 휴무 중이고 조만간 다시 재개할 예정이어서 시작하게 되면 블로그와 또 개인 연락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카드 선택 시작할 건데요. 가장 끌리는 그림을 골라주시면 되고 밑에 글자랑은 무관하니까 그림만 보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카드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드 선택을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끌리는 그림이 없으셨던 분들은 끌리는 카드의 뒷면을 보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카드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선택을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 이번 11월 운세 키워드를 하나 뽑고 시작할게요. 데빌 카드. 이 데빌 카드는요, 일단은 엄청난 큰 뱀이 이 여자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힘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데빌 카드는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강력한 힘을 받아서 한 방에 좀 올라가는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중독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주식을 생각하면 진짜 그것만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내가 좀 여유로움이 떨어질 수가 있고 뭐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만 계속 생각이 나거나 집착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라던가 식욕이 뭐 왕성해진다라던가 이렇게 뭔가 하나에 꽂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을 좀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운으로 따진다면 실제로 이게 이 하늘의 운이기 때문에 극도의 극기가 될 수 있고 약간의 극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번 분들께는 데빌 카드에 일단 힘이 11월부터 들어온다라고 나와지기도 하고 요 이제 힘을 11월 운세를 더 자세하게 보면서 이제 좀 풀어볼게요. 일단 내 이번에 키워드는 이 데빌 카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먼저 좀 상기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에너지 데스 카드 지금 현재 보이는 나 에너지를 볼게요. 신기하게 이 데스 카드와 스카이 카드가 나왔는데 스카이 카드는 누가 봐도 약간 밝고 희망적인 색채이잖아요. 근데 데스는 일단 키워드 그냥 그 자체로 보면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 끝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무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진짜 공허함이 들 수가 있고 일단 무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는 끝이기 때문에 터널이 끝나고 이제 이 빛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끝이 있을 정도의 이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스가 나오면 저는 그래도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지 다음엔 어차피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고 죽음 다음에는 다시 생명이 이제 긴 활동을 끝내고 다시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어떤 보면 이제 이 데빌 카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데스 카드는 한 우물만 파고 끝까지 집착에 가까운 집요함이 있거든요. 그게 뭐 공부든 약간 불독 같은 성질이든 연구든 발명이든 내 작품이든 깊은 수준까지 이제 끝까지 정말 파고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빌 카드랑 이제 결합시켜 보면 내가 어떤 거에 몰입을 하고 정말 끝까지 파고드는 힘, 막 중독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쾌락이라던가 그런 거에 빠져들면 정말 좀 이 11월을 그냥 허송세월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성향, 이 집요함을 반대로 해보다 보면 뭐 내 연구라던가
내 실적이라던가 내가 뭐 재물에 이제 꽂혀 있으면 그걸 재물에 대한 성과라던가 그렇게 하나는 끝까지 좀 희망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데빌은 집요함이라는 이제 키워드도 있는데 이 데스가 같이 이제 에너지로 나왔다 보니까 이게 큰 이번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하나의 파고드는 집요함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번 데뷔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어떤 거에 내가 집요함이 발휘되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지금 스카이 카드도 같이 나왔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나의 에너지를 조금 더 볼게요. 경오 카드가 나왔고요. 일단 경금 카드와 오화라는 카드가 함께 나왔는데 경금은 나의 예리한 그런 직감이라던가 예리한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화는 그걸 또 이제 약간 세부치를 달고는 이제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계속 약간 땜질하듯이 이번 11월을 이거를 할 때 막 놀고 싶은 심리도 들지만 아니 하면서 약간의 나를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막 나를 달아오르게 하고 계속 뭔가 나를 조금 해이지 않게 계속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막 이렇게 약간 좀 까다롭게 나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좀 하기도 하고 약간 11월은 치열하게 보내야겠다.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은 좀 단호하게 이건 이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기준을 좀 정해놓고 이거를 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왜냐? 이 어린아이 빨간 바지 입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놀고 싶은 감정도 강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머술이든 아니면 놀이든 내가 가진 취미라던가 아니면 뭔가 유튜브라던가 예를 들면 막 이게 다 다르겠죠. 이게 채널이다 보니까 내가 약간 놀고 싶은 심리라던가 이렇게 약간 그냥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빠지면 11월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면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만 주의를 하면 사실상 11월은 결과론적으로 무언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해이다라고 한 번 더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막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근엄하게 있잖아요. 청년이 이 말을 타면서 약간의 정말 그 승리를 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면 약간 요런 이제 모양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의 집요하게 끝까지 파고들면 이렇게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여서 사실 이 네 카드 다 같은 이제 키워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현재 상황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현재 상황. 저지먼트 카드. 저지먼트 컵 4번. 저지먼트 카드가 또 나와서 이 저지먼트 카드는 하늘의 심판 카드잖아요. 내가 당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심판을 내려줍니다. 근데 이 저지먼트 카드는 우리 뭐 저시스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지상에서 일단 뭐 재판이라던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관계되는 그런 뭐 법적인 부분이라던가 세무적인 부분을 상징하는데 이 저지먼트 카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심판이라고 해서 내가 하늘에서 약간 인과응보라도 나쁘게 표현하면 인과응보처럼 되지만 당신이 이제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줄게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는 눈이 있다. CCTV처럼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예인들도 뭔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정말 막 휴지가 떨어질 때 예를 들면요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내가 주워주고 아무도 알지 않더라도 좋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고 내 노력을 정말 이렇게 막 박수 쳐주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11월은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대요. 왜냐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나와지거든요. 컵 4번은 권태로움이에요. 권태로움. 내가 컵을 기회를 주는데도 내가 뭔가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하면서 이 돌고래가 지금 약간 뭔가 좀 새침하게 거부를 하고 재미없는데, 별론데 이러면서 기회를 조금 날려버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조금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기회를 날린다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조합을 봤을 때는요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는다.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애매하고 본질 하나만 딱 잡아래요. 내가 한 가지 딱 하고 싶은 것만 딱 잡고 나머지는 정말 그냥 권태로움처럼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이 하나에만 예를 들면 사람도 한 사람에만 집착을 한다라던가 한 내가 분야에만 집착을 한다라던가 이번에 뭐 이 한 책을 지어보겠다면 그것만 집착을 해본다거나 이 연구 성과를 내겠다면 그것만 집착을 해본다거나 뭐 사람을 만들겠다면 그것만 집착을 한다라던가 이렇게 하나만 파고들고 나머지는 약간 권태로움에 가깝게 남들이 저 사람 진짜 이것 빼고는 다 관심이 없네라고 생각할 만큼 하다 보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주제 거의 다 사실 이 에너지와 이 키워드로서는 거의 다 힌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에너지를 맨 처음에 살펴를 보는데 그 이유가 나를 먼저 알아야지 일단 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일단 나를 모르고 그냥 운이 있으면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께 에너지는 이렇고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운은 이렇고 키워드는 이렇다, 이렇게 먼저 거의 다 보여줬고요. 그러면 11월 운세 정예월에 좀 운세를 볼게요. 펜타클 에이스, 컵 10번 좋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스카이 카드가 내 에너지로 나왔고, 데스 카드라는 터널이 끝난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데빌 카드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뭔가 큰 힘이거든요. 큰 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도로 귀하게 발현시킬 것인가, 극도로 천하게 발현시킬 것인가, 정말 극기극천처럼 굴곡이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를 딱 집요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만 파고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하늘에서 CCTV처럼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카드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펜타클 에이스, 하늘에서 떨어진 금동전, 컵 10번 가족의 평화라던가 내가 정말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 가족도 행복할 만한 성과, 그럼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펜타클 왕도 요거에 못지않게 가장 큰 금동전을 들고 있는 최상의 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 재물운이라던가 내 가족을 좀 웃게 해줄 수 있는 내 가족의 좋은 뭐 소식이라던가 가족과 관련된 좋은 이슈라던가 그런 게 좀 들려올 수 있겠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조언만 좀 참고가 되면 11월은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달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마 요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다 보니까 이 사이드 카드는 아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 아니면 좀 주의할 점 있는가 위주로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죠. 그 신기해요. 타로는 제가 아까 카드 워낙 좋게 나왔다 보니까 여기도 좋게 나오고 여기도 좋게 나오면 사실 다 좋습니다 하고 끝나는 그 상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좋게 나왔으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걸 먼저 얘기를 할 거고, 카드에서는 흐름상 이제 요거를 얻으려면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아마 보여줄 거라고 해서 약간의 부정성이 나오는 카드가 좀 있을 겁니다. 볼게요. 1번 분들이 집착을 할 거는요, 내가 가족이 만약 있으신 분들은 내가 가족을 좀 지킬 만한 뭐 재물이라던가 아니면 내 성과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집착을 해라고 합니다. 이 펜타클 왕도요, 그리고 펜타클 4번도요. 펜타클 4번은 내가 정말 이 펜타가 배가 부르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거를 이 금동전 놓지 않는 집요함이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빨간색 끈을 안 놓고 죽더라도 이렇게 이 끈을 잡고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 거에 하나의 미친 듯한 이제 집요함이 있는데, 내가 연구적인 부분이다 이러면 연구의 성과가 날 거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여기서 뭐 자격증을 따낸다, 면허증을 따낸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힘이 날 거고요. 내가 뭐 재성적인 부분, 내가 돈에 대해서 이게 약간 투자 부분에서 내가 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서 좀 큰 성과를 얻을 거고요. 그렇게 하나에 대한 집요함을 끝까지 파고들면 펜타클 왕이라는 정말 큰 약간 재무적인 귀인이라던가 아니면 재무적인 성과라던가,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뭘 하더라도 하늘에서 알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진급운이라던가, 그러면 진급을 누가 해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나보다 위에 있는 상사, 좀 약간 더 권위적인 상사, 그 상사가 나를 좀 좋게 본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서요. 뭐 취업이라던가 진급이라던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인이 나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치를 명확하게 준다. 그래서 어떤 것에 집중할지만 선택하라 라고 동일하게 나와집니다. 펜타클 에이스는 아마 뭐 재물이라던가 이 가시적인 성과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인데 뭐 이게 재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성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의 뭔가 그 딱 눈에 보이는 성과란 말이에요. 뭐 사람이든 아니면 내 그런 진급 성과 아니면 내 뭐 합격운이든 이렇게 아니면 뭐 아예 진로운이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소드 9번 내가 불면증이 오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날카롭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 재정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내가 뭐 진급하고 싶을 때 진급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할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좀 촉이 예민해지고 예리해져야 사람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편안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살이 좀 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달리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나는 다 괜찮아, 근심이 없어 이러면 사실상 움직임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드 9번은 정신적인 그냥 스트레스거든요. 뭔가 일이 잘못될 것 같고 그르칠 것 같고 알게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뭔가 불쾌한 감정이 갑자기
막 드문드문 올라오고 그런 것들. 그래서 막 약간 뭐 잡념도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라던가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잔다라던가 회피성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펜타클 에이스,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금동전을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수적인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표현이 돼서 크게 두려워할 게 없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망상, 공상 이런 게 데빌 카드 때문에 생길 수가 있대요. 어떻게 보면 마장처럼 잡념으로 나를 흔드는 거거든요. 흔드는 거.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거에 괜히 한 달 동안 날리면 너 아무것도 못한다? 너 지금 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막 내면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대요. 이 뱀은 정말 나를 감싸기도 하고 내가 이 뱀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제 내 이 운이 있는데 그 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까 극기극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자기의심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힘에 잡아먹힐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런 이제 이슈들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원동력을 삼고, 아 그래 그때 참새가 나한테 이제 소드 구봐 약간 정신적으로 자기의심이 들고 그 스스로 이제 약간 자책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다 정신적인 그냥 나의 공상일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은 없어. 근데 불안감은, 나도 모르는 불쾌함은 조금 계속 올라올 수 있겠네. 왜냐하면 데빌 카드라는 강한 기운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을 거야 라고 좀 안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컵 10번의 완즈 7번입니다. 완즈 7번도요, 치열해요. 내가 가장 큰 막대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이 적군들이 들어오는 막대기를 다 쳐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이 바빠질 거라는 거거든요. 좀 짜증스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왜냐하면 고단하죠. 이렇게 막대기가 계속 치고 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분야에 있더라도 계속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해이해지면 안 되는 다리이기도 하다.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내가 올라가고 싶거나 어떠한 분야에서 괜찮아지고 싶거나 아니면 뭐 내 자녀의 성적이라던가 정말 뭐 내 남편의 진급, 내 아내의 뭐 진급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치열할 정도로 정보를 알아봐야 되고, 내가 계속 지금 이미 우위에 점하고 있거든요. 뭐 시험이라면 더 좋겠죠. 내가 이미 우위에 점하고 있는데 오늘 기똥차기 좋은데 계속 이제 나를 치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이해지지 않고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계속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계속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가족들이 같이 웃을 만한 소식들이라던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달이다라고 표현이 돼요. 마지막,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 번째는 펜타클 왕의 펜타클 4번이어서 내가 재물에 대한 집요한 집착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재물, 펜타클이 재물이기도 하지만 뭐 가족에, 내가 이 가족을 내가 이 남편을 정말 승진시키겠다. 아니면 내 자녀를 뭐 진로를 내가 끼끗하게 잘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나에 대해서도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게 건강일 수 있겠죠. 가시적인 성과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건강을 기똥차게 좀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집요함을 내가 하다 보면 펜타클 왕 가장 큰 최상의 성취감으로 내가 결과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딸려오는 이제 부수적인 현상들인데 나의 이제 조언점에 해당할 것이고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가장 좋게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스 카드 터널이 끝나고 이제 빛을 보는 시기에서 스카이 카드라는 희망적인 카드가 나왔고, 이 저지먼트 카드 CCTV를 당시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당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잘 했어요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격려차, 이제 나에게 성과를 주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우물만 파자 이렇게 한 번 더 상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더 이제 뽑아볼 것도 없지만 마지막 조언점 볼게요. 조언점, 이 데스와 이 외로운 고독함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홀로 서 있잖아요. 홀로 서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빛을 따라서 혼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데스 카드, 이 터널 끝에 내가 빛을 이제 찾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이런 분들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이 홀로 서 있는 거 좀 외로울 거라고 하고요. 고독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될 사람은 나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시험을 치든 뭐 내가 만약 출산을 하든 아니면 뭐 취업을 하든 어떤 내가 뭐 어떤 아이의 뭐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자녀든 뭐 가족에 관련된 이슈라던가 아니면 내가 재판을 하던가 뭐든 간에 내 역할은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치열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홀로 서 있지만 이미 빛 앞에 왔다. 당신이 가는 길이 맞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성장 똑같아요. 데스, 이제 약간 홀로 서 있는 것들, 외로운 고독감, 성장, 힘든 시기지만
비가 내리고 땅이 굳듯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이미 지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치들을 이렇게 나열해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1번 분들 잘 해오셨고요. 이번 11월은 혹시나 뭐 시험이라던가 내가 성과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잘 어필하시고 하나만 선택해래요. 두 가지 토끼를 다 얻으려고 하다 보면 두 가지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내가 좀 집요하게 파다 보면 그에 대한 성과는 확실하게 내 기대 이상으로 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요 통실한 토끼가 이번에는 가장 끌려서 11월 정해월에 대해서 같이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번 요 11월에 키워드 하나 뽑아볼게요. 키워드. 이번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하나의 키워드. 소드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검을 쥐고 있고, 소드는 완즈와 다르게 완즈는 행동력을 상징하지만 이 소드는 생각이라던가 내 지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칼을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드 에이스는 어떻게 보면 직감이 굉장히 예리해지는 한 달이 되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 아마 고민을 지금 하는, 이 11월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고민을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아직 행동을 하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1월은 하나에 좁혀질 것이라고 나와지고 이미 10월 말이 거의 다 왔고 11월이 다 되었다 보니까 이미 지금 저 결심 하나 섰거든요. 근데 뭔가 긴가민가 해요. 이게 이 길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는 11월엔 그게 확실하게 좁혀질 것이라고 나와지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번 11월을 결심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생각을 하나로 좁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검을 한번 뺐으면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맞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께는 각자의 생각이라던가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그게 하나로 정렬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생각이 어떤 걸지 그리고 내 지금 현재 에너지가 어떨지 11월 운세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어떨지 같이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번 분들께 지금 현재 보이는 에너지를 볼게요. 간단하게. 매지션 카드. 능력이 좀 많은 분들이에요. 매지션이 이제 단독으로 나오고 지금 색채라던가 이런 걸 좀 결합을 해볼 거지만 이 매지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카드이고 네 가지 원소가 유일하게 다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눈, 지혜의 눈이 이미 해안이라고 하죠. 딱 눈이 뜨여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뭐 직감이 예리할 수가 있고 나의 능력, 나의 재주라던가 재능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잘 살려서 사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재주 재능을 10분 발휘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뭐 직업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 나중에 자녀를 뭐 교육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내가 내 가족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준다라던가 어떻게든 이 지혜의 눈은 쓰이기 때문에요. 어떤 방면에서든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게 만능 엔터테이너, 팔방미인이라고 표현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1번 그린 색채도 함께 나와서 이 그린은요 사실 이 두 개가 조합을 하면 뭔가 기획하고 뭐 추진하고 약간 교육이라던가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이라던가 뭐 언론이라던가 문예라던가 이런 일을 하면 조금 더 좋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제너럴이라서 뭐 진로에 대해서 너무 콕 집어 말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교육이랑 특히 교육 쪽 있잖아요.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들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뭐 하나의 엄마다, 하나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럭키, 행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이제 명식이 나오면 내가 정말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정말 최고의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상은 이런 내가 친화력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타인을 공감해주는 재능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가족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의 약간 연결선이 될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가족에게도 발휘할 수가 있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발휘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타인을 힐링시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재주 재능을 뭐 음악으로든 뭐 글이든 뭐든 간에요. 내 제품으로든 뭐든 간에 타인을 좀 치유해 줄 수가 있고 타인에게 교육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 번 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네, 에너지와 현재 상황을 볼게요.
병화라는 카드, 진토라는 카드가 함께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병진 카드도 함께 나오면 특히 어머니인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인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제 자녀들을 뭐 꼼꼼하게 케어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 자녀의 특성을 파악해서 내가 이 아이한테는 조금 약간 방임형하듯이 한 게 맞고 이 아이한테 약간 통제하듯이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내 직감과 촉이 잘 살아나서 사람이 상대하는데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병화라는 카드랑 진토라는 카드도 두 가지를 보면 타인에게 약간의 그런 정말 생명수 같은 에너지 있잖아요. 타인에게 빛이 돼주고 생명수 같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빛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 존재만으로도 이 가족들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빛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해서 가장 좋은 에너지를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황을 좀 볼게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까 어떠한 소속 이제 구성원으로서는 이 주위를 빛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나에 대한 화 있잖아요. 화. 갑자기 막 불현듯이 다혈질처럼 화가 난다거나 뭔가 이렇게 화병이 난다고 하죠. 순간적인 감정 변화라던가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 감정을 좀 억제할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막 억압하듯이 막 누를 수는 없대요. 그렇지만 이 감정을 좀 잘 풀어줘야 된대요. 스스로. 그래서 아까 뭐 타인에게는 그게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는 이렇게 속병이 드는 게 나았기 때문에 욕이 나왔는데 막 기분 변화가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 기분을 뭐 약간 자연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무라던가 좀 자연 좀 친화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던가 아니면 뭐 바다를 본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비행기를 더 떠나서 약간 여행을 다닌다라던가 아니 뭐 동물을 좋아하면 동물을 좀 본다라던가 이렇게 약간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라던가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약간 케어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나는 타인의 감정을 케어할 수가 있는데 내 감정은 내가 잘 못 돌본다고 해요. 제가 느껴진 에너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케어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안 해주면요. 여기 지금 새도 나오고 여러 막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꽃을 본다라던가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간다라던가 아니면 괌을 간다라던가 예를 들면요. 아니면 기도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좀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먹어본다라던가 제철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어본다라던가 아마 내 나름의 그런 스스로를 좀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황 볼게요. 이 카드가 하나 떠올랐는데 이 전자카드와 완주 9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카드가 하나 착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정 변화라던가 화라던가 그런 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색채가 또 그린 색채니까 스스로 잘 할 거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이제 약간 느껴진 에너지가 스트레스가 좀 쌓여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했는데 또 카드 팍 튀어 올라간 거예요. 완주 9번 머리에 붕대 감고 다리 후들거리는 카드, 정신력으로 겨우 버티는 카드인데 이것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요. 우리 전시 상황에서 내가 전쟁에서 안 지려고 끝까지 서가지고 내가 만신창이가 되든 어떻게든 가족을 지킨다거나 어떻게든 뭐 내가 직장에서 위치를 지켜가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안 간다라던가 내 몸이 망가져도 지키는 이렇게 타인을 지키기 위해 딱 힘을 쓰는 카드인데 내가 내 몸이 망가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적이라던가 육체적으로 나를 안 돌보고 이렇게 하면 나는 망가지거든요. 근데 책임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걸 모르고 나는 아무 타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계속 뭔가 속병이 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똑같아요. 이 완주 9번이랑 병진 카드 이 조합을 봤을 때는 속병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조절만 하면 컵 9번 내 마음만 좀 편해지면 이 2번 분들 직감이 예리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화가 쌓일 수 있고요. 알게 모르게 좀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몸에 딱 긴장을 해버리면 나는 편안한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다는데 어깨가 딱 이게 뭔가 딱 긴장이 되면서 뭐 목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약간 두통이 있다라던가 이렇게 약간 목이 뻣뻣해진다라던가 알게 모르게 딱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위장이 딱 약간 위장장애가 있다라던가 이게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뭔가 몸에 약간 미묘한 신호가 있다라던가 뭐 이게 약간 이 명시 쪽이 뭔가 이게 약간 뭐 화가 나 있듯이 답답하다라던가 밤에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좀 잘 케어하면 컵 9번 문제될 게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이번 분들은 소드 에이스가 맨 처음에 11월에 케어드로 나온 걸로 봐서는 약간 직감이라던가 예리하고 매지션 카드까지 같이 나왔으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감이 예리한 건 장점, 하지만 단점은 감정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거. 타인에게 그린 색채로 사회성이 좀 잘 어떻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풀진 않겠지만 내 내면에 알게 모르게 억제해도 억압해온 나의 감정이 조금 있다 라고 그거에 대해서 잘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근데 사람이 더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케어되는 게 아니고 아까 자연이라던가
꽃이라던가 아니면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제철 과일 같은 내가 좀 내 음식에 좀 신경을 쓴다라던가 아니면 기도를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릴 수가 있겠다. 좀 이런 나의 날카로운 그런 이 소드의 기운을 좀 녹여줘야 된다 라고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번 11월 정해월의 운세를 좀 볼게요. 이번 분들께 11월 운세. 그죠? 신기해요. 이 소드 9번. 날카로워요. 이 소드도 으아 이러면서 잠을 막 못 자요. 왜냐면 생각들 때문에 이 소드가 실제로 이게 허공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실질적으로 나한테 해를 끼치지 못해요. 이것도 침대 위란 말이에요. 침대 위에 뭐 꿈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워낙 잘 맞는 분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그 꿈에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놓아버리게 나아요. 너무 좋은 꿈을 꿔도요. 막 금돼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막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잊고 살자 라고 한다라던가 너무 좀 나쁜 꿈이 악몽이거든 뭐 약간 뭐 불면이라던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놓고 사는 게 좀 낫다. 안 보이는 척을 하고 좀 내려놓는 게 조금 낫다라고 나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자고 너무 예리해지고 예민해진 게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좀 피해를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1월에 이런 소드 9번, 여왕제 카드, 템퍼런스 카드 일단 이 소드 에이스, 기음의 기운, 그러니까 이 생각의 기운, 날카로운 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인 거예요. 아까 두통이라고 했죠. 머리가 아프고 이게 등, 어깨가 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건강적인 이슈라던가 그런 정신적인 이슈가 일단 먼저 나왔고요. 그럼 요 속뜻을 사이드 이제 카드도 함께 뽑아볼게요. 리소드 9번 이걸 내가 극복을 좀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분들은요, 이번에는 좀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 이슈가 11월에 있을 수가 있다. 라고 나와져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게 막 뽑다가 사실 그린 색채도 그렇게 스트레스 카드는 아니고 병진도 감정 변화가 있긴 하지만 싹 넘어갈 수가 있는데 뭔가 에너지가 이런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 화가 좀 잘 안 풀리면 좀 한번 크게 이제 폭발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세 번째 카드도요. 템퍼런스 카드는 여행, 이동수 이런 카드예요. 그리고 내가 좀 우유부단하게 공공연이고 그냥 무난하게 이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타인에게는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배려하려고 그래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하면서 약간 평화롭게 중재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제 나한테는 이 팬더가 이 나무 위에 걸려가지고 이 칼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카드거든요. 내가 다 꼭 그물에 걸려 있듯이 내가 이동이 꽉 막힌 느낌이고 어디든지 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카드는요. 일단 첫 번째 소드 9번, 소드 여왕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소드 9번에서 아까 불면증 카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걸 잘 극복할 것인가에 제가 사이드를 이제 뽑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소드 여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소드 여왕 문제 해결사 카드입니다. 이 엄마와 이 자녀 아니면 이 부모님과 이 자녀 카드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 팬더도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가 너무 긴장을 하면 이 아기 팬더도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긴장을 하면 이 제자들도 긴장을 해요. 근데 어떤 아까 교육에 좀 어울린다 했잖아요. 교육하는 강사 입장에서 좀 이렇게 막 경직되고 뭔가 예민해 보이면 이 제자들도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소드 여왕이 나와서요. 이 여자가 아니 이 남자일 수가 있죠. 이 소드 여왕 문제 해결사가 나는 다 칼을 들고요. 다 들어와. 나 문제 해결 다 가능해. 내가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여러 번 겪어왔었대요. 왜냐면 이 소드에이스 초기 예리해서 내가 이런 내가 경기를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내가 경기 시합을 나가더라도 시험을 나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 많았어. 내가 잠을 못 잔 경험이라던가 이런 스트레스 받아 있는 경험 많았는데 내가 그거 한두 번 극복해 본 줄 알아? 이렇게 내가 과거에 극복해왔던 경험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무난하게 문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번 분들은요. 내가 스트레스를 완화했던 부분이라던가 내가 시험 스트레스가 있어서 힘들었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를 케어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타인에게 교육을 해줘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사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아파왔고 내가 힘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런 그 강직하고 단단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께는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카드 11월 이제 키워드는 힘들지만 그걸 오히려 전화해보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여왕제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완즈 7번이 나와요. 아까 1번에도
그 완즈 7번이 나왔었는데 좀 치열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이라던가 어떤 뭐 내가 취업이라던가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쟁률이 치열한 뭐 이성이라던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투자라던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긴 한데 내가 우위를 점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하지만 행동력은 계속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내가 싸워야 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긴다라는 카드, 결론 이기고 내가 좀 이게 운으로 따지면 상대가 한 30점이면 내가 한 7, 80점으로 높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70점이 뭐 100점처럼 완전 딱 그 합격이고 엄청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다 이루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70%로 훨씬 더 승률이 높다라는 거지 내가 여기서 계속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11월을 행동을 많이 하고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뒤처지지 않게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나오는데 그런 여왕제 카드로 풍요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며 여왕제라는 풍요, 이게 다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다산, 내가 뭐 임신을 한다거나 나의 기운으로서 타인의 풍요롭게 해준다라던가 곡물 같은 것도 내가 수확이 너무 넘쳐난다라던가 가시적인 성과가 넘쳐나는 이 여왕제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왔던 것들을 여러 번 도전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여왕제 카드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와서 이번 11월은 성과적인 부분에서 풍요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가 해이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세 번째 템퍼런스 카드와 소드 8번이에요. 템퍼런스 카드는 이동수를 상징하는데 이 소드 8번은 묶여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팬더가 눈만 뜨고 내가 점프하면 사실상 이 칼을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두려움과 심리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의욕이 탁 떨어지면서 나는 그냥 안 볼래 하면서 더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팬더가 이게 딱 사방에 이렇게 서늘한 느낌이 들 거 아니야. 이 칼이 이제 깔려 있으니까. 근데 팬더가 앞을 직면하지 않고 숨어 있다 보니까 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떨어지면 내 피투성이 될 거다는데 사실 칼은 땅에 다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충분하게 내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팬더가 눈을 뜨고 안 봐요. 왜냐, 무서워서. 직면하기 어려워한다. 그리고 뭔가 내가 묶여있다는 느낌으로 갑갑함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 분들 아까 뭐 여행이라던가 이 물을 상징한 것도 많이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괌 얘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거 아니면 자연을 보러 가는 거 특히 이제 물 기운이 강한 곳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참 좋대요. 왜냐하면 템퍼런스 카드도 수 기운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소드 8번도 묶여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옥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화병이 난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 줄 수 있는 자연 환경이라던가 여행이라던가 그런 것들 좀 하다 보면 여행도 별거 아니네, 움직여도 크게 별 문제 없네 하고 내가 좀 심리적이든 신체적으로든 많이 치유될 수 있다고 나와줘요. 그래서 이때는 돈을 좀 쓰더라도 여행을 가던가 아니면 나에 대해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분들께는요, 내가 뭐 이사를 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이 너무너무 싫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있는 공간, 뭐 사무실이든 내 집이든 아니 내 지역이든 아니 내가 있던 울타리, 뭐 가정이든요. 내가 이 안전한 환경이 너무너무 싫어질 수도 있는 시기래요. 왜냐하면 뭔가 갑갑하고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직장일 수도 있겠죠. 나를 뭔가 꽉 쪼이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하고 싶다,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11월에 내가 준비를 해왔던 것에 이직을 하는 거는 11월이 괜찮긴 하지만 11월에 갑자기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 나 이거 때려치고 싶다, 이 사람을 못 살겠다, 아니면 이 환경에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무리하게 환경을 이동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런 것들 오히려 두려움을 좀 하고 약간 시기상조라고 하거든요. 준비해왔던 것들에 대한 11월의 결과로 내가 이동을 하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11월에 갑작스럽게 이동을 결정하는 거는 차라리 여행으로 좀 풀지, 아니면 이동수 역마성을 좀 풀지 갑자기 뭐 큰 이동은 하지 말라 라고 조언점으로 나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기회는 추후에 조금 더 펜타클 여왕으로 좋은 데가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무리하게 움직이는 거, 갑작스러운 생각을 말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이동은 11월이 괜찮은데 갑작스러운 이동을 하다 보면 약간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계획을 하는 시기는 괜찮아요. 근데 무리하게 갑작스러운 결정은 하지 말자. 특히 이동에 대해서 뭐 사무실을 이전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이 사람을 정말 그냥 이별을 해버려야겠다라던가 갑작스러운 선택은 조금 지연시키는 게 낫겠다. 미리 계획되어 있는 이동은 괜찮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조언점을 볼게요.
참 엄마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 2번 분들은.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런 카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해도 이분을 이제 뭐 가족 구성원으로 두면 정말 좀 약간 많이 치유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제 카드를 보면 완성이라는 카드, 그리고 이 여왕제라는 카드 다 엄마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고, 여기도 엄마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엄마의 품이 될 수 있다는 카드가 나와서 정말 포용력이 클 수 있겠다. 그 나에 대한 케어만 좀 잘 하자라고 나와지고요. 이번 분들께는 완성이라는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 더 뽑아보면 또 튀어오르네. 이번 분들은요, 무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무라는 카드가 나왔고,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나왔고요. 약간 게으름이라는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완성이라는 카드가 나와요. 이 게으름이라는 카드는요, 제가 느껴졌을 때는 이 공허함이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사실 타인을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에 대해서 게으름이 피우라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요 약간 휴양하는 거 있잖아요. 여행을 가면 뭐 1박 2일로 갔다 온다라던가, 주말에 잠깐 짬을 내가지고 갔다 온다라던가, 잠깐의 여유, 잠깐의 게으름을 피워야 된다. 왜냐,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딱 그 공이 되는 순간 무너진다고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사실상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던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있는 사람이래요. 완성이라는 월드에 가까운 카드가 나왔거든요.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나, 뭔가 이게 내 에너지가 바닥되거나 소진되면 요거 크게 무너진다. 그래서 11월이 괴로운 한 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1박 2일 요런 정도의 투자는, 뭐 금전적인 투자라던가 시간적인 투자는 나를 위해서는 꼭꼭 필요하고, 사실상 효율적인 한 달을 보내기 위해서도 가장 베스트 선택이다 라고 표현이 돼요. 이번 분들은 이렇게 아까 그 케어만 좀 잘하면 내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나의 그 챕터를 완성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던가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마무리 짓고 싶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1월이 가장 괜찮다,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챕터를 끝낼 수 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만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스타카드. 아까 1, 2번은 제가 그 이번 11월 키워드부터 하나 뽑고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3번분들은 제가 에너지부터 뽑았는데 좀 에너지가 이제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볼게요. 에너지부터 뽑고 시작할게요. 3번분들은요, 스타카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별이잖아요. 별은 홀로 떠 있단 말이에요, 홀로. 그러면 내가 타인의 그런 뭐 지시라던가, 아니면 타인의 그런 그 울타리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세상, 이런 게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타인이 만든 브랜드를 내가 거기서 뭐 일을 한다라던가, 타인 직장 뭐 생활을 맞따라기보다는요, 내가 빛나고 내가 스스로의 기준을 엄격하게 두고 내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이라던가 타인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뭐 직장에 가도 대기업에 가야 되고, 아니면 결혼을 꼭 해야 되고, 아니면 아이를 꼭 낳아야 되고, 약간 요런 이제 약간 뭐 대학을 갔으면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약간 기준, 일반적인 기준과 좀 벗어날 수 있다. 근데 3번분들은 그 에너지가 사실상 나에게 복이다. 근데 나에 대해서 특이한 부분, 특수한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나와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3번 화이트가 나와서 내가 강박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좀 한번 자책을 시작하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거니까 타인을 탓할 수 없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좀 과할 정도로 나에게 대해서 좀 야박하게 막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좀 완벽하게 하려는 좀 그런 직성도 있고요. 내가 좀 이게 한번 틀렸다 싶으면 신경도 되게 날카로워지고, 또 매사에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정신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3번 화이트는 강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결과에 대한 집중력은 굉장히 대단할 수 있지만, 이 뭔가 과정에서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너무 불편하다, 아니면 어떤 소리가 거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층간소음처럼 계속 그것만 거슬리는 거야. 그 소리에 막 귀가 트인다고 하죠. 계속 그것만 거슬린다라던가, 약간 그 오감도 되게 좀 날이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직감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요. 장점도 있지만 나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3번분들이 스타카드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메시브하게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강박증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약간 결박적인 성향이라던가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이 스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극도로 총명한 힘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질서를 정말 우리가 엎어버릴 수 있는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인 총명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스타 카드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타인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 했으면 좋겠고, 아마 내가 저 지금은 안 그런데요 라고 했을 때는 뭐 기존 어렸을 때 뭐 10대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그런 이제 그 시행착오를 좀 거치면서, 저는 지금은 그런 감정, 뭐 결박적인 부분들, 강박적인 부분들이 뭐 하나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벗어났어요, 뭐 자책하는 그런 것들 좀 벗어났어요 하는 부분들은 훨씬 좋겠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 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빛나는 별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에너지가 가장 좀 강력하고 총명하게 나왔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하나 더 뽑아볼게요. 정묘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정화, 묘목이라는 카드가 나왔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화의 기운이라던가 내가 정말 빛나는 정말 별처럼 카드가 보이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막 춤을 춰요.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옷도 막 좀 헐벗고 이렇게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되게 고귀하게 다 가야금 연주하는데요,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사람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타카드로 태어났으니 내가 뭐 무대에 있거나 아니면 나의 표현을 한다라던가 나의 창의성과 열정을 좀 그 사람들한테 주목을 좀 받고 좀 그렇게 하는 업이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이 정묘라는 카드들은 나의 개성, 창의성을 좀 특화할 수 있는 특수 분야라던가요, 내가 뭐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그 브랜드, 나만의 브랜드, 약간 그 관점도 좀 특이할 수가 있고요, 독특하기도 하고요. 그게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취향이라고 하죠. 나의 취향, 개성을 가장 존중해야 될 분들이 우리 3번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런 약간의 구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를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이쁘다, 무슨 립스틱 썼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을 계속 사사건건 이 사람 눈에 띄다 보니까, 스타카드잖아요, 눈에 띄다 보니까 계속 구설이 날 수 있겠다, 뒤에서 약간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입에 오르낼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내가 두려워할 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더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직업적으로 이걸 잘 쓰다 보면 사실 좀 행복할 수 있지만, 이 구설 입방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어와 통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내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주목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만큼 적이 많아진다라던가 당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무관심을 받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번 분들이 눈에 띈대요. 눈에 띄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인에게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는 힘이 좀 강하고, 뭐 내가 좀 외향적이면 무대를 서는 직업이라던가 이런 창의성을 뭐 발휘하는 직업이 괜찮지만, 음적으로 내가 좀 내향적이라고 한다면 뭐 글을 쓴다라던가 나의 제주 재능을 발휘한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특한 아이디어라던가 창의성, 그들만의 개성이 굉장히 존중되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뭐 그런 것도 참 좋겠죠. 그러면 글을 쓰더라도 뭐 문체가 조금 독특하다라던가 이 사람만의 그 분위기가 있대요. 이 사람만의 분위기, 이 사람만의 문체라던가 아니 이 사람만의 목소리라던가 뭐 다 각자 다르겠지만 이 사람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빛을 발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3번 분들께 지금 상황들 간단하게 볼게요. 창의성. 네. 내가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이 컵 7번은요, 좋게 해석하면 창의력,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카드인데, 나쁘게 발현될 때는요, 공상망상이에요. 번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저 사람 무슨 약간 현실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해, 우리 현실 기준과 우리 그냥 사회적 통념과 왜 맞지 않는 소리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기죽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많은 번민, 고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이미 겪고 난 사람이라면 훨씬 더 아마 이 에너지를 좀 더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과정 중에 막 내가 맞는가? 자기의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카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과정들로 있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고민들을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나의 취향이라던가 나의 개성이라던가 나의 매력이라던가 나의 그냥 장점이라던가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 감사한 시기라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즈 여왕은요, 추진력 있고 내가, 그리고 내 이제 생각했던 것들, 나는, 지금 사는 대로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게 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꿈꿔왔던 것, 나는 뭐 집은 이런 데 살고 싶고, 뭐 이성은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고, 아니 자녀를 만든 다음에 이런 아이를 좀 만들고 싶고, 뭐 차는 이렇게 뽑고 싶고 뭐 등등 있잖아요. 내 미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브랜드로 뭔가 만들고 싶고 등등 있을 거잖아요. 7가지 컵이 정말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보석이라던가 사람이라던가 태양이라던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완즈 여왕,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완즈 여왕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여왕이고 내가 행동력을 발휘하며 사실상 남들보다 얻는 게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모분들께는 창의력 상상력을 좀 요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만의 그런 개성을 좀 존중할 수 있는 사회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 브랜드라던가 나만의 힘으로 뭔가 나의 개성들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번 11월 운세 우리 뽑기 전에 이 키워드 하나 뽑아볼게요. 왜 사모분들이 에너지부터 뽑게 되었을까요? 이런 에너지를 진짜 읽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잊지 않고 읽지 말고 정말 그대로 존중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정말 빛나는 사람이다. 당신 존재로서 정말 정말 빛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뭐 이게 제 너리겠지만 그래도 약간 받아들일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카드는 사모분들께 카드는요, 이 스님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절제라는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는 카드인데요. 우리가 그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도 이게 막 머리에 어떤 스님이 이제 머리에 약간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안 들을 때 막 머리에 뭘 씌워놓고,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손오공이 잘못하면 막 그거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막 머리를 쪼고 아픔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목에 뭘 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까르마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걸 내가 좀 조절하고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않고 내가 너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우울하거나 그 중간에 있는 거,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힘이 없지도 않고 그 중간에 있는 거, 그래야지 가야금이라던가 그런 소리도 이쁘게 나잖아요. 이 가야금도요, 너무 세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줄이 끊어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고요, 너무 약하게 하더라도 힘이 없으니까 소리가 맑지 않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힘을 잘 찾아내가는 게 이 절제 카드, 중도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라는 카드로 보여지기도 하고 수행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마 힌트로 나와졌는데 한번 11월 운세를 같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씩 요즘에는 자점을 보진 않지만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이런 카드를 하나씩 뽑아보면 이 카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이게 자점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에너지를 잃고 이런 카드를 뽑아보면 이 카드가 정말 많이 나와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렇게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약간 기도하는 마음이라던가 내가 그 중간을 너무 치우쳐지지 않게 스스로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모분들은 11월 정해월 운세 11월 정해월 운세 그 사모는 좀 독특한 사람이긴 해요. 좀 수행자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 수행자 같은 카드가 나왔잖아요. 당신 정말 빛나는 사람이다. 당신은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종교교육을 한다 해도 진짜 사람을 모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요, 그냥 교육을 한다해도 모을 수가 있고, 뭔가 이 사람이 가진 빛나는 에너지로 타인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 나라는 사람을 잘 조절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게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나왔었는데요. 11월 운세 먼저 헐밋이라는 카드가 가장 눈에 띄어요. 이 은둔자라는 카드도요, 이 정말 수행자고 어떻게 보면 산에 있는 고수예요. 고수의 그런
그 느낌이거든요. 이게 빛나는 이 힘, 총명함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인생이 2회차인가? 3회차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지혜라던가 해안이라던가 또 커베이스,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감정이라던가 타인에게 영감을 준다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릴 때 하더라도 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에너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더 무르익었다라고 해서 이분들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좀 고독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만약 20대다 하더라도 그 또래와 좀 맞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라던가 가치관이 좀 맞지 않고 조금 더 성숙하기 때문에 나는 외로울 수 있으나 나라는 사람, 나랑 좀 친해지래요. 나라는 사람.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도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행을 하라고 하잖아요. 나라는 사람과 친해지다 보면 외롭지 않대요. 외롭지 않대요. 사모분들은 이 스타카드 아까 정말 별처럼 혼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고독함을 오히려 잘 무기로 살린 느낌이거든요. 뭐 진짜 스타카드, 뭐 탑스타라던가 아니면 진짜 그 수행자라던가 정말 다 각자의 분야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보면 무기로 승화시켰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성과가 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내가 이 감정조차도 편안함으로 만들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뭐 연구라던가 아니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뭐 준비해왔던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고독함을 무기로 뭐 글을 쓴다라던가 이 고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과정들 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나는 이 고독함 안 느끼기 위해서 타인을 치유해주는 뭐 심리학과를 갈 거야. 예를 들면요. 뭐 내가 이 공부를 좀 해볼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이게 약간 병원 쪽으로 가볼 거야. 뭐 할인업을 할 거야. 내가 힘들었던 내가 너무 외롭고 고독했는데 그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뭐 철학적인 부분을 갈 거야. 아니면 뭐 사법적인 부분을 갈 거야. 정말 다를 거잖아요. 할인업을 할 거야. 정말 다를 건데 이 고독을 살릴 수 있는 일, 그 고독에서 내가 성과를 얻는다라고 나오거든요. 특이하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고독이 나의 힘이라고 나왔어요. 고독함, 외로움. 이게 예술적으로 승화가 될 건지 아니면 혼자서 무언가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타인에게 표출하고 표현하고 타인에게 공감해서 하는 뭐 직업을 할 건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것들을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되는 게 11월이래요. 그래서 11월에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랑 정말 친해지래요. 정말 우리 한 번씩 나를 그냥 껴안아 주듯이요. 저는 그걸 하지 않지만 한 번씩 유튜브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듯이 스스로를 팔을 다 감싸 안고요. 아 그래 너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너 이런 부분은 단점도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타인과 친해지지 말고 11월은 나와 소통을 하고 최대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나랑 좀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영감이라던가 아이디어라던가 결과가 난대요. 확실한 뭔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요 가족이랑 어울러서 살아서 뭐 아이를 육아하거나 그래서 저 혼자만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더라도요 한두 시간이라도 나는 고독의 시간을 꼭꼭 필요하다. 거기서 뭔가 영감과 아이디어와 삶의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독에서 느꼈던 감정이라던가 에너지를 뭔가 어디에 기록하거나 자료화 만들어 놓는다라던가 그걸 잘 활용해서 했던 결정들을 그 외로웠을 때 했던 결정들에 대해서 결과치가 크게 날 것이다 라고 신기하게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고독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3번분들은 그게 원동력이 된다. 왜냐하면 별은 함께 뜰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뜰 수가 없고 외롭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결과로 난다. 뭐 예시를 들면요.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인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고독함을 좀 승화시켜서 타인은 고독함, 왜 고독함이 있는 것일까? 타인은 고독함이 없게 내가 이 심리 쪽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뭐 거기에 관련 학부라던가 아니면 뭐 석사과정을 받는다라던가 그렇게 해서 타인에게 정말 이 은둔자처럼 내가 고수가 돼가지고 타인에게 빛과 이 영감을 줄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제공하는 뭐 직업을 한다라던가 뭐 치유를 해준다라던가 아니면 좀 힘든 분들을 뭐 전문성 있는 그런 내가 일을 가져서 직업을 가져가지고 타인을 베푼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봤으니까 주변에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던가 이렇게 나는 삶의 지혜를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잘 활용하고 그 제공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이 돼요. 두 번째는 소드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3번분들은 11월이 내가 호기심을 좀 잘 발휘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소드 시종도 내가 이 부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공부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해요. 왜냐면 이 스타 카드는요 매지션 카드가 같이 지금 나왔는데 추가로
굉장히 다재다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좀 하다 보고 말고 저거 하다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완벽주의가 강해요. 이 화이트 3번이 완벽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것 조금 맛보다 끝나고 저것 조금 맛보다 끝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굳이 내 무기를 못 찾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3번 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이것 조금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운동했다가 저 운동했다 해도 결국 그걸 결합시켜가지고 어디든지 쓰임새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무엇이든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쏘듯이 좀 이거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내가 뭐 직업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일지라도 뭐 타인을 뭐 힐링하거나 치유하거나 활인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정말 대중성을 상대하고 유명인으로서 내가 거듭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스타카드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에게 나랑 친해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 특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뭔가 이게 뭐 운동이라도 뭐 복싱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요가라던가 필라테스라던가 뭔가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1대1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뭐 PT라던가 있잖아요. 그 여러 이렇게 그룹 말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뭔가 테니스 이런 거는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인데 혼자 수행하고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운동으로 예를 든 건데요. 다양하게 좀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꼭꼭 배워보라고 나와요. 왜냐면 그게 다 나한테 양분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길에 더 좀 빛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약간 연기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냥 연기를 계속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뭐 이 취미도 배워보고 뭐 쿠킹을 배워본다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걸 배워본다라던가 정말 좀 다양하게 배워보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3번분은 스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취향을 알고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을 수행시키고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내가 스스로 잘 알아야지 타인에게 별이 된대요.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지 나라는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지 타인에게도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내에서 위축이 되고 이러면 그게 타인에게 다 보인대. 별이다 보니까 투명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상담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 저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상담할 때도 그게 티가 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난 나에 대한 수행이 꼭꼭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배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를 해보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컵 8번 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3번 분들의 자기의심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타워 카드, 황제 카드, 컵 8번이어서요. 기존에 내가 생각해왔던 나의 모습이라던가 기존에 내가 생각해왔던 어떤 사람에 대한 관념이라던가 내가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이럴 것이다 아니면 난 이런 걸 좀 잘해 이런 걸 참 못해 아니면 난 이런 거 진짜 죽어도 못하겠어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관념들이 있잖아요. 컵 8번 이미 완성되어 있는 관념들이 있는데 자의식이 굉장히 깨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래요. 혼란스럽고 내가 도대체 뭘 잘하지? 뭘 하면 잘했지? 라는 게 박살이 나는 시기래요. 이 천지지변 카드가 나오는데 황제라는 강력한 자의식이 강한 카드가 나오는데 그게 박살난 시기이다 보니까 컵 8번 그걸 내가 떠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관념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연이라던가 내가 기존에는 참을만 했던 뭐 사람 뭐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라던가 인연이라던가 약간의 그런 가부장적이고 뭔가 보수적인 사람이 있대요. 그럼 아니면 그게 나일 수가 있고 타인일 수가 있겠죠. 그럼 보수적이고 관념적이고 뭔가 틀이 가득하고 그런 것들을 좀 깨부술 수 있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1월은 아마 이 3번 분들께는 예전에 뭐 기존적인 그런 관념이라고 했잖아요. 기존적인 틀이라고 한다면 뭐 내 울타리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 직장이 예전에는 참 이게 참 참을만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못 있겠어. 안녕 하고 팬더가 떠나듯이 떠나고 싶어. 이렇게 뭔가 자의식이 박산하고 내 기존의 세상이 부서지는 시기가 11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꼭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서져야지 뭔가 채워지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건 죽어도 못해.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좋은 부분이 보일 수가 있고 내가 싫어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내가 잘하는 부분일 수가 있고 이게 이때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관념들이 다 부서지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훨씬 확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타인을 봤을 때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배울 게 있대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싫어할까라고 했을 때는 나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울 치료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나에 대한 그런 것도 더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나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어. 난 이런 부분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 동경하는구나.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재물운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뭐 예를 들면 뭐
횡재운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3번 분들은 자의식이 박살나고 내가 내 세상이 정말 크게 확장이 된다고 해서 난 3번 분들은 나로 인해서 내가 빛나는 만큼 돈을 벌거나 운을 정말 크게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나라는 세상이 확장돼야지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뭔가 관념들이 워낙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그게 11월엔 깨져요. 이 사람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싫어질 수가 있고요. 어떤 환경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싫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라는 사람도 이 부분은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박살나서 오히려 훈련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것들이 나를 확장시키면서 훨씬 더 그릇을 크게 만드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월은 사실 기대돼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진짜 참새 말처럼 내가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깨지네?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나한테 좋다고 했지 라고 해서 11월은 나의 세상, 나의 그 세계관이 좀 확장되는 시기다. 그럴 때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 깨진 잔, 과거만 보면서 내가 과거에는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전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기존의 것을 벗어난다고 하니까 예전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왜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 예전에는 돈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예전엔 나라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정말 후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제 반대의 생각이 드는 거지? 라고 여러 개의 생각이 들 건데 그럴 때 과거에 이렇게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쓰러진 과거를 보면서 아니야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잔을 선택해라고 하거든요. 그 관념들이 깨지고 내 세상이 부서져야지. 특히 내년에는 병오년이잖아요. 그럼 정말 큰 화의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년도에 특히 뭐 이혼을 했거나 누가 죽었거나 특히 24년도 25년도에 특히요 아니면 그 기존에 뭔가 뿌리를 뽑아야 될 사건들이요 정말 많이 뽑은 케이스가 많았어요. 사이가 워낙 안 좋았고 이 인연을 끝냈어야 되는데 질질 끌어왔다가 올해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질질 끌어왔다가요 올해 뭔가 끝이 났거나 이직을 했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이렇게 기존의 것들이 내 아예 진로가 바뀌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25년도에. 그러면 저도 그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과거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남아있는 잔을 선택하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이다. 11월은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모분들이 좀 어느 정도 겪어오고 정말 내 관념들이라던가 내가 좀 다 깨지면서 진짜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내 그 안경대로 내 지금 눈에 보이는 프레임대로 살았다가 진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예를 들면요. 아니면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 세상을 봤을 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장점이 있고 이렇게 단점이 있는지 이제 보였어요. 예전에 이 사람이 참 좋게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11월이 꼭꼭 내년을 위해서 필요한 시기라고 하니까요 사모분들께는 이런 혼란이라던가 내 자의식이 깨지고 내가 뭔가 붙잡고 있던 관념들을 놓아주고 수행하는 게 이 템퍼런스 카드 이 절제 카드처럼요 꼭꼭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산모분들께는 내가 스타 카드 나라는 존재로 타인에게 빛을 막 발해서 그 모든 가치를 끌어올 수 있는 정말 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산모분들께 그래서 나에 대한 의심을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있네라고 하고 좀 흘려보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처럼 또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반복했지만 그래서 에너지를 먼저 뽑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산모분들은 그게 주 키워드 였기 때문에 이걸 먼저 뽑을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먼저 보라고 이제 아마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럼 마지막 조언점 볼게요. 아까 1번분도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정해월에 우리 3번분들의 조언점 3번분들은 정말 빛나는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번분들은요 아까 제가 헐밋 카드 은둔자 혼자 있는 시간에 아주 많이 활용을 해라고 했어요. 고독감 외로움 이런 걸 막 끝까지 진짜 파고 들어래요. 그게 내 직업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내 영감이 될 수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홀로 서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내가 이미 이게 은둔자랑 똑같은 카드예요. 은둔자 이 홀로 서 있는 거 똑같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내 안에 답이 있다 보니까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인과 관계를 너무 많이 맺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안이라던가 내 관념이 깨지는 시기에는요 기존에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요 내가 더 좀 단점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참을만 했던 사람들도 내가 막 엄청 거슬리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막 예리해지고 이 관념들이 계속 깨지고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사람들과 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배신, 이 소드 7번 카드 같은 카드죠. 이 주변에 의한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좀 느끼니까 좀 조심해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타인도 약간 나에 대해서 이 세계관이 계속 깨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약간 구설수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종묘카도 신기하게 여기 뒤에 날 좀 보소 하면서 나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나에 대해서 구설수를 내민다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기보다는요, 사람들과 관계를 오히려 뭐 너무 많은 모임이라던가 이런 건 좀 지양을 하고, 이번에 이 11월은 고독하게 오히려 나와 정말 친해진 시기, 남들과 친해질 필요 없어요. 나와 친해진 시기를 가지면서 나의 세계관이라던가 나의 정말 그 큰 미래를 좀 확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운이 더 크게 들어와요. 운이 더 크게 들어와요. 운은 똑같은 명식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큰 운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좋은 시기인데도 크기가 다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생년월일이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의 크기가 달라져요. 좋은 운은 똑같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와 대박이다 이런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이 좋은 시기에 조금 그래도 아쉽네 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릇을 키우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6년도를 위한 이 시기니까요. 11월을 타인과 이렇게 막 부딪히기보다는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뒤통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관련된 거래라던가 그런 건 하시지 마시고요. 나 혼자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 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분들의 11월 정해월에 있을 운 키워드를 먼저 뽑아볼게요. 완주 9번. 이 완주 9번은요. 이제 원래는 머리에 붕대 감고 다리를 후들후들 하면서 내가 정신력으로 버티는 카드인데요. 이 완주 9번은요. 끝까지 내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이 내 생각을 고수하고 끝까지 지키라는 것들이거든요. 뭐 어떤 상황이든 진짜 옆에서 뭐 진짜 들짐승이 오든 아니면 내가 막 옆에서 야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뭐 부르든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말고요. 내가 이 막대기 들고 꼭 전시 상황처럼 꼭 지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아마 내 뭐 목표라던가 내 가치관이 좀 필요할지라도 좀 고수해라 라는 카드고,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카드인데, 일단 이게 먼저 키워드로 나왔고요. 그리고 내 에너지를 볼게요. 이러면 좀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던가 사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체력적으로 좀 약해져 있다라든지. 왜냐면 완주 9번이 내 11월 힌트로 나왔기 때문에. 이 4번분들은요, 아까 이 1, 2, 3 다 뽑았었는데 다 직감이 좀 예리한 분도 있지만 가장 예리한 분은 4번이에요, 4번. 이 인디고 3번은요, 정말 신면의 그런 깊은 바다의 색채를 상징해서요. 내가 뭐 직감이라던가 통찰력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짜 이 머리 이렇게 약간 진짜 이렇게 막 뭔가 예민하고 예리한 그런 것들을요, 뭐 인간의 내면 세계에 뭐 관심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이렇게 활인업을 가져서 뭐 이 날카로운 금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뭐 의료계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군대, 뭐 경찰, 검찰 이런 좀 센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 이런 분도 많고 셰프라던가 이런 분도 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교도소에서 일을 한다라던가 약간 이렇게 좀 업을 세게 풀면 참 좋다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 지성으로 하는 일들이라서 해서 변호라던가 회계, 세무 이쪽도 좀 잘 맞다고 하고요. 이 저시스는 이성이거든요. 이성이고 꼼꼼하고 약간 예민하고 약간 정의로운 부분도 있고 이렇고요. 그리고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의 융통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다. 너무 정의로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너무 내 신념이라던가 내 가치관을 좀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힘이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나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명분이나 가치관이 흔들리면 사실 정말 무너지거든요. 4번분들은 남들이 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막 못생겼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 나 못생긴 거 인정 이러면서 약간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뭔가 부끄럽거나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걸 왜 했지? 라는 명분이 무너지는 시기가 생기면 무너져요, 4번분들. 그래서 아마 이 카드도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완주 9번은 내 그걸 고수해라는 거거든요. 이 자리 떠나지 마라. 아무리 남들이 욕을 하고 해도 이제 여기 안 지켜도 된대. 여기 지금 별로 위험한 상황 아니라서 너 이제 좀 놀아도 돼. 와 봐봐 이제 꼬드겨도 나는 아니야. 그래도 좀 더 이걸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민하게 좀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긴장의 끈을 풀지 않는 게 좋고, 남들이 회유하고 남들이 막 이렇게 꼬드기다고 하더라도 내 직감대로 행동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이 저스티스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런 소송이라던가 이런 게 실제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분들 이렇게 이제 카드 이렇게 좀 세게 나오면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던가 내가 좀 신경 써야 될 뭐 세무적인 부분이라던가 관제수라던가 이런 것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직업적으로 풀면 정말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관제수를 좀 주의해야 한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저스티스는 인광보, 뭐 아니면 뭐 우리 신호위반이라던가 이런 그 자동차 운전할 때도 좀 잘 단속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 딱 뜨여 있다고 해서 그 좀 감시당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신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소송을 뭐 누구를 할 일이 생긴다라던가 주변에 다툼이 생긴다라던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지혜로운 분들이어서요, 거의 바다의 신면 같은 정말 신면의 색채를 내가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거든요. 좀 쎄한 느낌, 뭔가 저 사람 좀 아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이게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이때는 조금 더 유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 2025년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에너지 좀 더 볼게요. 이 정도로 해서 에너지를 더 안 살펴봐도 되겠지만, 그죠. 개축이라는 카드도요. 이제 이 개수 카드도요. 어떻게 보면 지혜에 상징하는 카드 있죠. 지혜와 통찰력, 의심도 많고요. 상대의 기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예리하게 파악하기도 하고요. 상상력도 있고요. 그런 카드이고, 축토도 어떻게 보면 단단한 이제 토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지금 백호를 아무렇지 않게 끼고 있거든요. 사람은 저 멀리 있고 백호랑이가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시련이나 힘든 부분이 와도 이 개축 카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강한 살 기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진짜 예상치 못하게요, 뭐 뒤통수를 받는다라던가 아니면 재난이라던가 정말, 아니면 정말 애군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이번에 나는 진짜 잘 살았는데 뭐 고소를 당했다라던가 아니면 그럴 할 일이 생겼다라던가 이런, 아니 교통사고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강에 갑자기 흉운이 왔다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4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지금 좋은 점은 나의 그런 예리한 통찰력,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래서 이 4번 분들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이런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종교활동이라던가 타인을 조금 살릴 수 있는 활인업이라던가 이런 걸 좀 개운을 하면요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심리 이런 철학 이런 걸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뭐 법이라던가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을 공부하더라도 좀 타인을 위한 부분을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뭐 보시라던가 아니면 봉사라던가요, 이렇게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뭐 내가 기부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봉사를 한다라던가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4번 분들은 이런 이 바다와 같은 정말 내가 심연의 깊이까지 알고 있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타고나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그 기운을 올바르게 쓰라는 거거든요. 당신한테 그런 기운을 줬는데 그런 거를 너무 내가 뭐 금전만 취하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 해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내가 그 애군을 그 타인도 받지만 나도 받는 게 나와서요. 그래서 그 에너지 좀 잘 쓰는 게 좋다고 나와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잔소리처럼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좀 볼게요. 요거는 거의 개인 리딩에 가깝게 나와서 요 사항이 아니면 다른 번호를 골라주셔도 되지만, 요건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게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 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나를 좀 골아프게 하는 것들, 뭐 시험이 떨어졌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이게 법정 소송 때 불안한 게 있다라던가 세무적인 부분에 불안한 게 있다라던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우울해진다거나, 이게 문카드도 혼란스러운 불안정함이고요. 만주 5번도 패배감, 무력감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사람에 대한 뒤통수를 받았다라던가 아니면 올해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다라던가 너무 아까 많은 변화가 많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 14년도는요 사실은 25년도부터 이제 화의 기운이 좀 강해지니까 26, 27 다 화의 기운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24년도 갑진년을 지나면서 25년도, 14년도는 화의 기운이 필요하거나 좀 운대가 좀 좋게 나온 분들은 마냥 좋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임상을 해보거나 이제 많은 상담을 하거나 주변을 보면서 실제로 25년도는요 뿌리가 바뀐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인연을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끊는 인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누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건강에 힘든 부분이 발견됐다거나 이상이 발견됐다라던가 가정에 그런 이상이 발견됐다라던가 아닌 인연들을 끝났거나 정말 친한 친구가 절연했거나 아니면 내 진로가 바뀌어서 이동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약간 진짜 죽음이 있다거나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다, 4번 분들은.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전조 증상처럼 내가 이 원래 있던 뿌리라던가 내가 해결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 그릇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26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4번 분들은 여기도 불안한 감정, 여기도 약간 패배감, 무력감을 느끼고 아유 사람 못 믿겠다. 나는 그냥 차라리 자연을 믿고 이렇게 동물을 믿지. 나는 사람 못 믿겠다. 그냥 내가 내 전문성을 발휘해서 내가 타인을 도왔으면 도왔지 타인은 나한테 뒤통수를 좀 칠 수가 있겠구나. 사람에 대한 의심도 많고요. 그런 사건,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촉이 너무너무 예리하다 보니까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 다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하겠다. 왜냐면 몰라도 될 걸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서. 촉이 굉장히 예리하다. 아까 제가 1, 2, 3 중에 4번 중에 직감 좋았던 분도 많은데 4번이 가장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 바다의 깊이는 어떻게 누구랑 비할 수가 없다. 진짜 요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직감이 예리하고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직업이 이렇게 아니라면 종교나 뭐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철학적인 부분이라던가 역술적인 이런 이제 뭐 사주나 타로나 이런 걸 공부해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훨씬 빠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4번분들 제일 상황적인 부분이 좀 힘들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11월 운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11월 정유월. 4번분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면허 자격증이 있는 전문성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가족이 뭐 내 남편이든 자녀든 아니면 내 뭐 아내든 내 가족이라도요. 이렇게 조금 그런 일을 하는 분이랑 인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좀 이게 살이 좀 해결된다고 하나요? 여기도 소드 왕이면 전문성이야. 보통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변호사나 판사나 아니면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아니면 의사라던가 아니면 간호사라던가 뭐 그런 이제 뭐 의료인 쪽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뭐 무속인 분도 많았고요. 그렇게 이 두 카드가 그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이 저스티스 카드도 법적인 카드인데 이것도 전문성이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아니면 연구원이라던가 나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확실하다. 예를 들면 헤어 디자이너를 하더라도 내가 거기 분야에 정말 탑을 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 아까 번외로 뭐 칼을 쓰는 직업들, 날카로운 기운을 좀 풀 수 있는 직업들도 참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4번 분들은요. 아까 직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소드왕 전문성이 있는 카드, 완즈 8번 속도감이 있는 카드, 컵 10번 가족의 평화, 안정이거든요. 사실상 카드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럼 이 사이드 카드도 같이 뽑아볼 거거든요. 이 소드왕 11월 운세, 4번들의 11월 운세. 볼게요. 4번분들은요, 펜타클 5번.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예를 들면 많이 외로웠대요. 많이 고독하고 이 성냥팔이 소녀 카드거든요. 금전적인 어려움, 힘든 부분. 첫 번째 금전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극도의 외로움, 고독함,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런 카드인데 아까 소드 왕은요. 내가 만약에 법적인 소송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의료 쪽에 수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치료를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회계세무 쪽에 누구한테 맡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예요. 내가 이 외로운 성냥팔이 소녀 같은 마음을 달래줄 최고의 전문가가 내가 되거나 첫 번째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대요. 내가 전문가가 되면 진짜 힘든 뭐 그냥 돈만 되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되거나 첫 번째 11월. 두 번째는요. 그런 귀인을 만난대요. 이런 전문가, 내 이 힘든 그 상황을 좀 타파시켜줘. 만약에 내가 소송이 있다면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승소를 하는 게 되는 거고요.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의료 쪽에 내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올바르게 진단을 해서 내가 오히려 좋게 이제 발현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게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낫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드 왕이 내 귀인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교육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상대가 전문성이 있는 고객들이 많이 들어올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진 군이 인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그런 걸 준비한다면 그런 걸로 인연이 돼서 합격 소식을 받는다라던가 아니면 내 가족이라던가 내가 전문성이 끼워지는 게 나았거든요. 내가 뭐 연구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받는다라던가 아니 왜냐하면 이 가족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가족의 평화, 내 감정의 변화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뭐 가족이 승진을 하거나 뭐 가족이 이런 직업을 가진다거나 가족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직업을 해도 참 내가
애군이 좀 개선되겠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 뭐 그 법 쪽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의료 쪽이라던가 아니면 군 경찰 쪽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날카로운 칼을 쥐고 가위를 쥐고 하는 직업들이라던가 그런 걸 하면 좀 개운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4번 분들은 첫 번째는 아까 내가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내가 잘 될 건데 그거를 타인에게 꼭 그 힘든 분, 예를 들면 내가 헤어 디자이너인데 정말 그 이렇게 좀 돈이 없어서 못 자르는 뭐 청소년들이 내가 좀 이렇게 헤어를 해준다라던가 그렇게 좋은 일들을 뭐 셰프라고 한다면 어떤 일 약간 그 힘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음식을 좀 해주는 봉사를 한다라던가 뭐 법조이라고 한다면 힘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 봉사하듯이 그 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몇 번의 건수를 만다라던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 훨씬 더 이 하늘에서 주어진 운이 10분 발휘된대요.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런 머리라던가 아니면 타인을 치유해주고 특수한 분야에서 발휘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나한테 하늘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온 걸 잊지 말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뭐 교통사고라던가 뭐 진짜 이런 그 병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의 이별이라던가 이런 게 오래 있거나 이런 좀 관제수 운이 좀 있었지만 특수한 재능과 전문적인 능력으로 발휘된다면 굉장히 좋고 가족에 대한 이슈가 훨씬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겠다. 왜냐? 세 번째 카드가 컵 10번 가족의 평화랑 컵고 나의 마음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뭐 자녀들 아니 부모님이든 나의 뭐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이제 내 친구 주변 사람들이든 아니 저로 따지면 제 남자분들이라던가 이렇게 내 주변 내가 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아니 내가 뭐 의료인이라고 하면 내 환자분들이라던가 내 내담자분들이라던가 그런 내가 주변에 내 바운더리가 편안해진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의 평화, 내 가족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내 가족이 그 한 명도 빠짐없이 좀 건강해진다라던가 그런 좋은 편안함이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11월이 좀 지나고 나면 정해월인데 약간의 치유가 되고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 힘든 분들, 내가 힘든 분들이라면 귀인이 나타나고 전문성 있는 뭐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은행원도 어떻게 보면 소드 왕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좀 된다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좋은 제도를 알려준다라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산업재해를 받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잘해주는 뭐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서 잘 해결한다라던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좋다. 흐름이 바뀐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너무 반복적이지만 똑같이 지금 계속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펜타클 기사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안정적인 기반, 안정적인 수익,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익, 안정적인 직장, 내 자본만으로 하는 사업, 아니면 나의 현실감과 약간 그 차근차근 모을 수 있는 돈, 재화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제가 이런 뭐 송사라던가 아니면 제가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좀 가족사라던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재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해졌어요 하더라도 이 사람은 회복이 되게 빠르대요. 11월부터 회복되는 거거든요. 11월부터 펜타클 기사 내가 안정적인 수익이라 이런 게 빠르게 회복된대요. 이거는 속도감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화살이 팍 빠르게 이렇게 팡 하고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수가 되게 많아진다거나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금전적으로 좀 손실이 났던 부분들을 수익을 좀 빠르게 다시 손실이 회복된다 라고 표현이 돼요. 빠르게 회복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 있는 귀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전문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 두 번째는 완제 8번 내가 그 안정적인 수익이라던가 이런 게 다시 빠르게 회복되고 소식이 좀 빠르게 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내 가족의 평화와 나의 마음도 편해지는 거.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조언 좀 볼게요. 이 카드 오늘 세 번째 나오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이게 이렇게 막 섞어서 하는데도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4번 분들 이번에 내가 이미 상황에서 홀로 서 있었어요. 정말 뭐 고독함도 경험하고 외로움도 경험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가족을 지키더라도 내가 장녀처럼 내가 꼭 가장처럼 지켜야 되는 감정이 들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전문성 있는 귀인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만약에 그런 과정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내가
훨씬 더 전문성이 올라갈 것이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 성과를 받을 것이고 내 가족이 그런 부분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가족도 약간 이런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이제 외로움이 벗어나져서 이 카드는 뭐예요? 기대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대요. 저는 삶에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4번 분들이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진짜 기대가 없어. 다 의심스럽고 다 별로고 피곤해 이런 카드거든요. 피곤해 피로해 하지만 내가 지금 뭔가 기대하는 느낌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겨우 버텨야 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이거 긴장 늦추지만 끝까지 버텨래요. 버티면 기대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충분히 고독했는데 잘 이겨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카드도요. 1번 분한테는 이 해석이 되고 2번 분은 이 해석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나 이 현재상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께는요. 충분히 외로움 잘 겪어왔다. 너무너무 잘 해왔다. 그래서 이 버틴 거 끝까지 버텨내라. 왜냐하면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끝까지 고수해라. 그러면 기대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대요.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